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짠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돈이 너무 안 모여요. 별로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연봉은 안 오르는데 늘어난 씀씀이는 줄일 수가 없고 도저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한 얘기죠. 그냥 티 안 나게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대신 쓴 건 아니잖아요. 짠테크라는 개념은 짜다와 재테크를 합성한 신조어인데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기술적으로 아끼는 개념이죠. 갑자기 무슨 기술이요? 기술을 쓰기 전에 현재 어떤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주말이 지나가고 찌푸둥한 월요일 아침에 회의 시간. 아침부터 호랭이 상사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상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근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또 불려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호되게 욕을 먹습니다. 야, 이 지가 잘못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야? 열받는데 오늘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비싸서 잘 안 먹던 소곱창과 육사시미에 소주 한 잔 탁 걸치고 마이너스 10만원. 알딸딸하게 잠들려는 찰나에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신상 바람막이나 하나 사볼까? 마이너스 20만원. 자, 이걸 전문 용어로 시발비용이라고 합니다. 시발비용은 비속어, 시발과 비용을 합친 신조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을 시발비용이라고 해요. 우리는 바로 나의 월간 시발비용을 찾아서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적금이자 1% 더 주는 금융상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조금 전 발생했던 시발비용 30만원을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적금이자 얼마죠? 대강 한 2% 정도로 잡아볼게요. 순수하게 없던 돈이 생기는 거니까 원금은 제외하고 세후 이자 부분만 한번 볼게요. 적금을 얼마씩 해야 30만원의 이자가 생길까요? 1년 만기로 매월 273만원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3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약 1770만원을 2% 이자로 예금하면 이자가 한 3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건 1년을 기준으로 30만원 아꼈을 때의 결과인데 이처럼 1년 동안 30만원만 아껴도 매월 270만원 적금했을 때 들어오는 이자 1800만원가량 예금을 했을 때 돌아오는 이자가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이렇게 티끌만큼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요즘은 티끌 모아서 티끌 아닌가요? 맞습니다만 건물 지을 때도 벽돌 한 개씩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사설로 티끌 모아 돈을 번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1900년대 말에 미국의 한 재련소 맞은편에 엄청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수리하려고 하니까 주민 한 명이 교회 지붕을 사겠다고 했어요. 오래되고 오히려 버리는데 돈이 더 들어갈 그럴 흔히 말하는 쓰레기인데 3,000달러를 주고 지붕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입장에서는 미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제의를 수락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붕을 왜 샀을까요? 그 사람은 지붕을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었고 잿가루 속에서 8kg 정도의 금이 나왔다고 해요. 수년 동안 재련소에서 날아간 금가루가 티끌처럼 교회 지붕에 쌓이고 있다는 것에 투자를 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금 8kg면은 현재 시세로 한 5억 6천만 원 정도 하는군요. 부럽죠?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요즘 잘 나와 있죠. 이런 편리한 어플리케이션도 많지만은 저도 한번 써본 결과로 매일 관심 갖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자료만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편리한 방법은 우리의 시발비용을 막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큰 충격을 이렇게 받아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이렇게 많이 느껴야 돼요. 충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효과는 좀 더 커지겠죠.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직전 3개월 동안 돈을 썼던 모든 흔적들을 모읍니다. 신용카드 내역서, 체크카드 내역서,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용 등 모든 것을 모아서 엑셀 시트에 기입합니다. 양식은 아래에 올려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본 양식을 사용하시고요.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귀찮거나 힘들 수도 있는데 정말 딱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봐야지 생각이 드셨을 때 바로 작성을 해보시면 귀찮음을 이길 정도로 충격이 있을 테니까요. 각 지출 내역들은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 페이지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거예요. 일시, 지출의 내용, 금액, 지출, 구분 총 4가지 항목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서 정리를 합니다. 지출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나 취미활동, 식비, 간식, 유류비, 의류 구입, 쇼핑 등 내가 주로 사용하는 지출 종류를 몇 가지만 정해서 구분하는 항목이에요. 3개월 동안에 나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적나라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입해봅니다. 왜냐면 나만 볼 거니까요.
사용 내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정리합니다. 3개월 내용이 모두 기입되었다면 잠시 심호흡을 한 2번 정도 하시고 엑셀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랑 평균 값을 구해봅니다. 제공된 엑셀 파일에는 수식이 걸려 있고요. 자, 지출 구분 항목에 대한 평균 지출이 확인이 되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다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최초에 다루었던 스트레스를 받아 사용했던 비용, 무심코 습관처럼 새는 돈을 가려내야 됩니다. 좀 많다 싶은 지출 구분 항목에서 어떨 때 어떤 기분으로 사용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아래에 첨부된 불필요 리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불필요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아낄 수 있을지 딱 감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식비, 커피값, 기름값 이런 항목들로 지출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제 이것을 내 생활 패턴에 반영을 시킬 텐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조정한 금액을 반영해서 사용해야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에 취해서 너무 무리해서 줄일 필요는 없고요. 생활비로 총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90만 원이나 95만 원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죠. 갑자기 50만 원으로 딱 줄이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잘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10,000원, 하루에 1,000원만 줄여도 1년간 모이는 돈이 상당할 거예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체크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목표하는 소비 금액만큼만 통장에 넣어두고 이것만 사용하시면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줄여집니다. 목표는 꼭 적당히 세워야지 탈이 나지 않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이라면 10일에 내 생활비 항목만 계좌 한 개에다가 넣어두고 연결된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얘기하는 통장 나누기라고 합니다. 통장 나누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테크의 시작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 사용하는 시발 비용을 줄이는 것. 충격을 받을 수 있게 꼭 수동으로 정리를 해본다. 정리 후에 평균 지출을 구하고 불필요 리스트를 작성해본다. 불필요 리스트 작성 후에는 조정된 금액을 내 통장에다가 반영한다. 목표한 금액만 소비하도록 적응한다. 여기까지가 짠테크의 시작. 바로 기술적으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더 현명한 방법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사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딱 1시간만 투자하세요. 1시간으로 1년 뒤에 내 통장 잔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돈테크맨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